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존감 상담을 할 때 자주 쓰는 표현들을 소개할 거고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멘탈을 보호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고방식이 저의 이런 대표적인 표현들에서 드러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왜요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고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행동을 할 뿐이죠. 저는 자존감 상담 중에 정말 많은 왜를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서 그러한 생각과 행동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를 천천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를테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 행동인, 사람들을 만나면 늘 눈치를 본다 라는 것이 있다고 할 때, 저는 왜 눈치를 보시나요? 라는 질문을 하고 그 근원을 파헤쳐 나가려고 합니다. 몇 번의 왜라는 질문이 이어지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들은 눈치를 봐야만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 부정적인 평가는 곧 소외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생각의 흐름을 내담자에게 인식하게 함과 동시에 또다시 그 소외의 공포를 일으킨 경험은 어디서 왔는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해서 치유를 하게 되면 이 눈치 보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소외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게 되고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행동이나 생각이 반복될 때 왜라는 질문을 심도 있게 한번 해봅시다. 그 이유를 이해해보고 또 그 이유에 대한 왜를 통해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봅시다. 두 번째 표현은 소중한 친구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인데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인정을 한다거나 힘든 상황에서 보호하지를 못하죠. 그런데 가장 소중한 친구를 떠올리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상대를 향한 따뜻한 태도가 발동하곤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따뜻한 태도가 발동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존감의 심각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저를 빨리 찾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소중한 친구가 그 일을 겪었다면 무슨 말과 행동을 해줄 건가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해주어야 할 말과 행동을 떠올릴 수 있고 간접적으로 자신을 챙기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소중한 친구가 그 상황을 겪었다면 무슨 말과 행동을 해줄 건가요? 혹은 뭘 추천할 것인가요? 라는 것을 질문해보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표현은 제 내담자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니다. 굳이 제 상담 스타일을 나눠서 생각해보면 저는 위로나 응원 타입이라기보다는 문제 해결형 타입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매우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해도 같이 울어주거나 슬퍼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대신 그 힘든 일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정확히 보고 알려드리려고 하죠. 저는 물론 위로나 공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는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온전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때로는 변화에 더 효과적일 때가 있는데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주어져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의 신념인 나는 못났어에서 벗어난 평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티가 나게 기분 좋게 하려는 목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기보다는 객관성을 유지한 채 평가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즉 저는 친한 친구도 아니고 딱히 따뜻하게 말해줘야 하는 상담자가 아닌데도 당신의 그 특성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이 100%는 아니지만 저의 이런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내담자들은 그 평가를 더 신뢰하곤 했습니다. 나랑 이해관계도 없고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공감 스타일도 아닌 사람이 괜찮다 말하고 인정하는 것이라면 믿어도 될 것 같다 라는 거였죠. 여러분들의 일상에 적용해 보자면 나랑 친하지 않고 딱히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부탁해 봅시다. 그리고 그 평가를 받아들여 보세요. 좋은 것이라면 더더욱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봅시다. 네 번째 표현은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 그 자체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나 힘들어, 불안해, 걱정돼. 이런 과정에서 공감과 위로가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단지 힘들어하기, 불안해하기, 걱정하고 있기가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원하는 바와 이를 위한 노력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분명하면 자연스레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제가 할 일은 그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돕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원하는 것을 자주 물어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자존감 상담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하기 어렵고 또 스스로 한다 해도 확실한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면 주저 말고 저 맨디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멘탈과 자존감의 변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하루빨리 시작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럼 안녕!